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숨이 막히는 순간이 반복될 때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연락이 어느 날부터 부담이 되고 만나기 전부터 기운이 빠지고 헤어지고 나면 꼭 혼자 남아 한숨부터 쉬게 되는 관계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람 자체가 싫은 건 아닌데 그 관계 안에 들어가면 내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래도 인연인데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대신 내 마음을 다잡으려고 합니다. 이해하려 애쓰고 넘기려 하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할 만큼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플라톤은 좋은 관계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수록 내가 더 나은 상태가 되는가? 아니면 더 흐트러지는가? 말이 많아질수록 불안해지고 설명이 길어질수록 초라해지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균형이 깨진 관계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좋은 관계란 서로를 붙잡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지 한쪽이 계속 버티면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관계를 쉽게 놓지 못합니다. 이유는 미움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나에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예전엔 도움도 줬고 지금 내가 등을 돌리면 너무 매정한 사람 같잖아. 이런 생각들이 겹겹이 쌓여서 관계를 끊지 못하고 마음만 더 조여옵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괴로워지는 이유를 상황이 아니라 집착에서 찾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역할에 대한 집착, 관계는 끝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대한 집착, 이미 마음이 지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놓아버리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붙잡고 있는 상태, 그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싸우거나 상처를 주는 일도 아닙니다. 그건 단지 내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몫을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모든 관계가 평생 이어져야 하는 건 아니고 어떤 관계는 한 시기를 함께하고 역할을 다하면 자연스럽게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특히 이런 신호가 반복된다면 이미 마음은 오래전부터 정리를 원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남이 끝날 때마다 유독 지치는 관계, 내 이야기를 꺼내면 늘 가볍게 넘겨버리는 사람, 죄책감으로만 이어지는 인연,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서도 떠나지는 못하게 붙잡는 관계. 이런 관계 앞에서 우리는 늘 나 자신을 먼저 의심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먼저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플라톤이 말한 관계의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그 사람이 착한지 나쁜지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 그리고 부처님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함께 할수록 마음이 흐려지고 어두워지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집착이 관계를 대신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정리는 어느 날 갑자기 결심해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마음이 신호를 보냈고 우리는 그 신호를 애써 무시해왔을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상태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 정리는 이미 조용히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정리해야 하는 걸까? 그런데 기준이 없으면 사람을 끊는 일은 늘 죄책감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관계 정리는 감정이 아니라 신호로 판단해야 합니다. 마음이 반복해서 보내는 신호 말입니다. 가장 흔한 신호는 만남이 끝난 뒤에 남는 감정입니다.
즐거움이나 안정감이 아니라 피로와 허탈함이 남는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집에 돌아오면 괜히 혼자 있고 싶어지는 관계라면 이미 마음은 그 관계를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의 신호는 대화의 방향입니다. 내 이야기를 꺼냈을 때 늘 조언이나 충고로 돌아오거나 농담처럼 가볍게 흘려버리는 사람, 혹은 늘 자기 이야기만 길게 하면서 내 말은 끼어들 틈조차 주지 않는 관계, 이런 대화가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교류가 아니라 소모에 가깝습니다. 플라톤은 관계를 판단할 때 함께 있을수록 생각이 정돈되는지 아니면 흐트러지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좋은 관계는 나를 설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리해야 할 관계는 늘 나를 변명하게 만들고 이해받기 위해 애쓰게 만듭니다. 설명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상태입니다. 죄책감으로 이어지는 관계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만나지 않으면 괜히 미안해지고 연락을 줄이면 내가 너무 냉정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관계.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미안함은 사랑에서 나온 감정이 아니라 역할에서 나온 감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알았다는 이유, 예전에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 이제 와서 등을 돌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이런 이유로 유지되는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나를 더 억누릅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방식 중 하나로 이미 힘든 것을 힘들지 않다고 우기는 태도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분명히 지쳐 있는데도 나는 괜찮다고 말하며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것.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상처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이해라는 이름으로 계속 참는다면 그건 자비가 아니라 집착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분명한 신호는 존중의 결여입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거나 내 기준을 예민하다는 말로 눌러버리거나 선을 그어도 웃어넘기며 다시 침범하는 관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상대는 변하지 않았고 다만 내가 계속 허용해왔을 뿐입니다. 관계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해야 할 관계는 특별히 극적인 사건이 없어도 드러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두지 않고 계속 고쳐 쓰려는 사람, 나의 속도나 상황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 함께 있을수록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인연. 이런 신호들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분명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판단이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맞지 않을 뿐이고 어떤 관계는 내 삶의 속도와 어긋날 뿐입니다. 플라톤이 말했듯 좋은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나쁜 관계는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 무게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필요한 건 결단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반복되는 신호를 보는 일, 한 번의 실망이 아니라 계속되는 패턴을 인정하는 일. 그걸 인정하는 순간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이미 마음속에서 조용히 방향을 잡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가장 큰 장애물은 방법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싸우게 되지 않을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내가 너무 냉정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그냥 참고 버티는 쪽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관계 정리는 반드시 극단적인 단절로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싸우지 않고도 조용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거리 조절입니다.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기보다 연락 빈도와 만남 횟수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처럼 즉각 답하지 않고 꼭 필요한 말만 남기고 무리해서 약속을 잡지 않는 것.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관계의 온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대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 관계의 본질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은 설명을 줄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정리할 때 자꾸 이유를 길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미안해서, 오해받기 싫어서,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말입니다. 하지만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이해보다 반박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짧고 단단한 문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정도가 제 선택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말들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내 경계를 지키기 위한 문장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으로 더 애쓰지 말 것을 말했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받기 위해 애쓰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애쓰는 순간 이미 나 자신을 뒤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계 정리는 상대를 설득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나를 설득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완성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반복되는 패턴을 끝까지 보는 일입니다. 한두 번의 실수나 감정적인 말이 아니라 계속 같은 방식으로 선을 넘고 같은 말로 나를 무너뜨리는 관계라면 그건 대화로 고쳐질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좋은 관계는 서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관계였습니다. 같은 상처가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그 역할을 다한 셈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반드시 공백이 생깁니다. 연락이 줄어든 시간, 비어버린 주말, 갑자기 조용해진 하루. 이 공백이 불안해서 다시 관계를 붙잡으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실패가 아니라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사람에게 쓰이던 에너지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낯설고 허전하지만 이 시간을 견디면 마음은 조금씩 제 속도를 되찾습니다. 죄책감도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저 사람은 상처받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하지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 자신을 계속 깎아내리는 게 과연 더 옳은 선택이었을지 스스로에게 한 번쯤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했다는 사실보다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나를 잃고 있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정리는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소모시키던 방식에서 빠져나오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과 끝까지 함께 갈 필요는 없고 모든 인연을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멀어져야 비로소 서로를 해치지 않게 됩니다. 플라톤은 좋은 관계를 통해 인간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간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내려놓음이 괴로움을 끝내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만나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관계가 나를 망가뜨리기 시작했다면 그 관계를 붙잡는 건 미덕이 아니라 미련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고 설명을 줄이고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하는 것. 그 과정에서 몇몇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이고 또 몇몇은 그대로 남을 겁니다. 그렇게 남은 관계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한 뒤에 오는 가장 큰 변화는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사실입니다.